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조기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제조기술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제조기술의 개념과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제조기술의 개념, 그리고 제조기술의 발달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는 과거와 현재 생산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림에 나와 있듯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현재의 자동차 생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물론 요즘에 또 이 자동차 공장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현재 자동차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의 미래, 자동차의 생산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과거의 경우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문짝, 자동차의 문짝도 사람이 달고 있고요. 바퀴도 직접 사람이 손으로 굴려서 조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현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봤듯이 사람도 이 자동차 생산에 참여를 하지만 거의 웬만한 대부분의 어떤 작업 과정을 로봇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는 어떨까요? 이미 이 3D 프린터기를 활용해서 자동차나 그리고 집, 뭐 다양한 인간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고 있긴 하는데요. 앞으로 이 3D 프린터기는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자동차.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죠. 자동차가 없다면 정말 아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조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연 상태의 여러 가지 재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제조 기술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조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상, 그리고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의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칠판,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메모를 할 수 있는 필기도구,
그리고 TV, 뭐 기타 노트북, 컴퓨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추가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제조기술의 산출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여러분들 이런 물건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맞습니다. 스패너인데요. 금속을 가공해서 만든 공구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릇이죠.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담아서 사용하는 그릇. 자, 도자기. 그러니까 모래를 가공해서 그거를 가마에 구워서 우리가 원하는 색상이나 어떤 모양으로 도자기를 만들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책. 그렇죠? 종이와 그리고 이 플라스틱 스프링 또는 쇠로 된 스프링을 활용해서 편철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죽을 이용해서 만든 구두, 신발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만든 컵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데요. 그 제조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죠. 여러분들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우리가 뭐 공부할 때 사용하는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어떤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이나 삶이 굉장히 편해지고 이런 어떤 질적으로 향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제조기술의 두 번째 특징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서 이런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제조기술은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품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는 무엇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자동차에 필요하죠? 그렇죠. 바퀴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시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트는 또 가죽으로 또 제작이 되죠. 자, 이것만 봐도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려면 철강 산업, 그리고 바퀴를 만드는 타이어 산업, 그리고 시트와 가죽을 생산하는 이런 어떤 산업들이 다각적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마지막 특징인데요. 제조기술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생활용품을 제공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치약, 칫솔, 그리고 컵, 그리고 공책, 빗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뭐 드라이기, 그리고 뭐 전화기, 뭐 이런 어떤 제품들이 있겠죠. 제조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용품이 제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제조기술의 발달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만들고자 하는 욕구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조기술은 끊임없이 발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스달 연대기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태고의 땅 아스에서 서로 다른 전설을 써가는 영웅들의 운명적인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제가 왜 이 드라마를 이야기할까요? 저도 이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는데 문명이 발달한 부족과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부족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부족이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부족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쟁취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스달 연대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산업혁명 이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과거에, 자, 여기서 과거는 산업혁명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만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사용을 했고, 그렇지만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대량 생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분업화를 도입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공장에 모여서 분업을 통해 수작업으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산업혁명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시대 초기에 원시인들은 막대기나 동물의 뼈, 돌과 같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물을 활용해서 사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식량을 얻기 위해서 막대기나 뼈를 부러뜨리거나 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사용했죠. 자, 이렇게 필요한 상황에 맞도록 도구들을 제작하거나 변형하기 시작하면서 기술은 점차 진보하게 됩니다. 약 10,000년 전에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면서 농업과 목축이 시작되었고, 비록 초보적이었지만 쟁기와 낫과 같은 새로운 도구들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청동이나 철을 가공하여 생활에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청동이나 철이 여러 가지 도구의 밑바탕이 되면서 인류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두 번째 모습인데요. 가내 수공업입니다. 여러분들 가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집 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수라는 건 손이라는 뜻이고 공업은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풀어 얘기하면 집 안에서 손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에 필요한 물건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양의 어떤 물건이 필요한데 이것을 집안에서 만들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된 방법이 공장제 수공업입니다. 여러 사람이 집 안이 아닌 집 밖, 즉 공장이죠. 공장에 모두 모여서 분업을 통해서 수작업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내 수공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산출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도 내려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이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계가 탄생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량 생산에 대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분업화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분업화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철저하게 요소로 구분을 해서 그 요소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맞습니다. 분업화를 하게 되면 각자 자신이 맡은 작업에 전문성이 생기고 작업을 전환할 때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서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경주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경주에 가보니까 유명한 김밥집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가서 김밥을 사려고 가봤더니 줄이 엄청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그 줄을 기다려서 김밥을 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매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김밥을 싸는 모습을 봤는데 철저하게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흰밥을 짓는 사람은 밥만 짓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부치는 사람은 계란만 부칩니다. 야채를 써는 사람은 야채만 썰고요. 그리고 김을 낱장으로 한 장 한 장씩 뜯는 사람은 그것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 위에다가 밥을 아주 찰지게 붙이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야채, 계란들을 적절하게 포진시켜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동그랗게 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티로폴 포장지에 가지런히 담는 사람, 철저하게 분업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줄이 아주 신속한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작업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산업혁명 이전의 제조기술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8세기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 생기죠. 여러분들 예측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이죠. 증기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사람의 힘이나 말의 힘으로 끄는 마차가 아닌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기를 꿈꿔하는데요. 사람과 말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엔진인 증기기관, 즉 증기 엔진이 발명되면서 이 꿈은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이동수단의 혁명으로 불리며 세상을 빠르게 움직이게 한 자동차는 어떻게 발명되었을까요? 수레를 끌거나 물을 퍼서 올리거나 할 때처럼 단순하지만 힘든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말을 이용했어요. 그러나 말을 먹이는 유지 비용이 들어갔고 어느 정도 일을 한 다음에는 말도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 대신 큰 힘으로 일을 해주는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뉴커먼은 수증기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엔진,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증기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임스 와트가 개선한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답니다. 말 대신 기계가 물을 퍼올리고 공장의 기계를 돌리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 증기기관으로 말이 하던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포병대위 퀴뇨였어요. 커다란 대포를 관리하던 포병이었던 퀴뇨는 전쟁터에서 말처럼 놀라지 않고 대포를 실은 수레를 옮길 때 여러 사람이 옮기지 않고 간단히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증기기관? 아니, 증기기관이 말이나 사람 대신 일을 한다고? 힘도 좋아? 그렇다면? 증기기관이 발명된 것을 알게 된 퀴뇨는 1769년 증기기관을 작게 만들어 수레에 싣고 움직이는 최초의 자동차, 증기자동차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기기관에는 물을 끓이는 보일러와 커다란 물통, 수증기가 담기는 증기통이 있어야 해서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고 15분에 한 번씩 물과 석탄을 넣어야만 했어요. 또 무겁고 큰 증기기관과 연결되어 있던 핸들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브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첫 시범 운전과 동시에 최초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내 자동차! 이후 증기자동차는 레일 위를 달리는 증기기관차로 발전하지만 100여 년 동안 새로운 자동차가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00년 뒤 니콜라우스 오토라는 사람이 증기가 아닌 석유의 가스를 이용해 일을 하는 엔진인 오토 엔진을 만들게 됩니다. 오토 엔진은 증기기관보다 크기는 작지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오토의 가스 엔진은 가솔린 엔진으로 발전하면서 자동차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렇죠.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여러 가지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상에 나온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옷감을 짜는 그런 어떤 방직기 산업,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주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혁명 이후의 제조기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기계의 발달로 제품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사람의 노동력을 투입해야 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이 투입돼서 했던 일을 기계나 로봇이 대신 해주다 보니까 자동화 생산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산업혁명 이후의 제조기술의 모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인데요. 동력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증기기관은 인간이 이전에 없던 거대한 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자, 산업혁명 이후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공장제 기계 공업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초창기의 기계는 사람의 힘이나 물의 힘, 바람의 힘을 활용해서 동력을 만들었는데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 증기기관의 힘을 이용해서
기계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게 된 새로운 형태인데요. 현재도 이런 형태가 지속되고 있죠. 바로 공장 자동화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자동화란 어떤 장치나 기계의 동작을 사람이 직접 조정하지 않고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산기계를 컴퓨터로 조작해서 자동으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 자동화가 이제 나타나게 됐고 실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물건을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류가 덜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것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물건 값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화와 관련지어서 가정자동화와 사무자동화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밥을 지을 때 우리가 직접 밥을 아궁이에 짓나요? 물론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에서는 전기 전자밥솥을 활용해서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빨래는 어떻게 하나요? 네, 맞습니다. 빨래 세탁기가 하죠. 그리고 요즘은 건조기도 나왔습니다. 건조도 기계가 해줍니다. 자, 이런 가정생활이 어떤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정자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자동화는 무엇일까요? 네, 맞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각종 정보의 수집이나 저장, 그리고 처리 및 전송 과정 등을 자동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무자동화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피곤하고 이 과제하느냐고 바쁠 텐데 만약에 컴퓨터가 없다면 여러분들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종이와 펜을 꺼내서 직접 손으로 과제를 써 내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그 전기 전자의 그런 어떤 산출물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조기술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다고 했죠? 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고,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생활용품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제조기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 사람이 공장에 모여 분업을 통해 수작업으로 제품을 만드는 생산 방식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기계를 컴퓨터로 조작해 자동으로 제품을 만드는 땡땡땡을 실현해서 제품의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 그렇죠. 공장 자동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조기술의 어떤 개념, 특징, 그리고 제조기술의 발달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사항에 따라 작성이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자료로 인정이 되고 이것은 학생 교육 사이트가 아닌 외부에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편집하거나 재배포하는 경우 교사의 초상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